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 주도로 다음 달 열리는 드론 축구 월드컵을 앞두고 주 경기장으로 활용될 국제 드론 스포츠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시는 150억 원 가까이 투입된 이 시설을 드론 스포츠 거점으로 삼겠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월드컵이 끝나고서야 시범 운영을 해보며 활용 계획을 찾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요가 불분명한 채 건설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조성된 전주국제드론 스포츠센터. 3,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관객석 900여 석에 드론 축구 전용 경기장과 전시 체험장 등을 갖췄습니다. 전주시는 이 센터를 드론 스포츠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드론 축구 이렇게 종주 도시로서 어떻게 보면 드론 산업 전체가 같이 발전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까지. 시설 건립을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전주시 자체 예산을 포함해 무려 146억 원. 하지만 드론 축구 월드컵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활용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상 월드컵을 위해 건립이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 시설에 대한 시범 운영 일정은 정작 월드컵 대회가 끝나고 한참 후인 내년 상반기로 잡혀 있습니다. 시설을 위탁 운영한다는 입장은 정해졌지만 공공일지 민간일지 그 방식조차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타 지자체에 e스포츠 경기장을 참고해 연간 30개 행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지만 이 중 3분의 1은 심판이나 지도자 연수, 3분의 1은 청소년이 참가하는 세미프로 리그로 100명 안팎이 참여하는 소규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협회랑 이야기를 통해서 최대한 대회와 리그전을 통해서 활용을 한다라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장 자체도 조립식으로 만들었다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해당 경기장에서 꼭 행사를 열어야 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은 물론 소수의 큰 대회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대회가 타 지역 지자체 주도의 행사로 경기장에 유의미한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다양한 스포츠를 포괄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드론 축구 경기장 하나뿐인 센터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납득이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결국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위해 건물을 건립했던 다른 사례들처럼 향후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어느 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이벤트를 위해서만 146억을 사용한 건 아니고요. 얼마만큼 전주의 산업으로 이득을 가져다 줄 거냐를 가장 중심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관 주도의 육성으로 스포츠화에 이어 산업화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드론 축구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도 여전한 상황.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월드컵을 개최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146억 원을 들인 시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은호입니다. 전주시 청소 노동자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사적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일부 청소 노동자들이 공병 등 재활용 쓰레기를 정식 처리 시설에 반입하지 않고 사설업체에 넘긴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절도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해 확인된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고창군 대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약 1시간 만에 꺼진 불로 80여 제곱미터 면적의 1층 주택 건물이 전소된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발화 지점 등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원래 노부부가 살던 곳이었지만 숨진 여성의 남편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화재 당시 여성 홀로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창군이 추진 중인 추모공원 공사가 시작됐지만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를 해소할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 군수가 이미 사업지를 선정하고 부지 매입까지 끝냈지만 새 군수가 곧바로 이를 뒤집고 전혀 다른 곳에 재추진하면서 불신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한다는 팻말과 항의성 펼침막이 걸린 농기계가 공사장 앞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속 공사가 시작된 순창 공설 추모 공원 부지입니다. 제가 7월 말부터 한 달 됐어요. 하지 말라고는 안 오고 그때 첫날만 자고 모델이 받았습니다. 재작년 풍산면이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들은 벌써 2년째 순창군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당초 자연장지 3천여 기와 봉안당 3천 기가 들어서기로 했던 곳은 이곳에서 8km가량 떨어진 순창읍 외곽의 야산. 전임 군수 시절 이곳을 사업부지로 확정한 뒤 이듬해 8억 9천만 원을 들여 부지 매입까지 완료했고 관련 용역까지 시작했지만 최영일 군수 취임 8개월 만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 주민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수사차도 이제 민사무소는 많이 매장님 많이 건의를 했고 다 반대가 아주 심하지. 세상에 막 여기저기 보면은 장애차가 고려오고 보기 싫잖아 임지가. 이후 순창군은 해당 시설을 마을과 떨어진 곳에 둬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고 돌연 사업지를 전혀 다른 곳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추모공원용으로 매입한 땅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지가 바뀌면서 인접한 곡성 주민들까지 항의에 가세하는 등 불만이 들끓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막무가내로 군수의 결정을 강요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해진 곳이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과 상의 없이 어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원점으로 가서 다시 논의하면 충분한 새 부지 매입에만 20억이 들어가는 등 9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도비 지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 2년째 이어지는 대치 속 고발과 소송까지 벌어졌지만 갈등에 대한 별다른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라든가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확 담보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그럼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결국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사업을 180도 뒤집은 순창군 행정으로 뒷말만 무성한 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전북에 투입하는 국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9조 4,585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 1,228건이 반영돼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에 1,200억 원, 지역 간 연결 도로에 1,630억 원이 전북도의 요구대로 반영됐으며 전주교도소 부지에 복합문화 공간을 건립하는 사업 예산도 새롭게 확보해 교도소 이전도 탄력이 붙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전북 지역은 최악의 가뭄이 찾아온 강원도와 달리 안정적인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도내 407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포인트 이상 높은 63.2%로 평년 수준을 7%포인트가량 밑돌았지만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들어 고창과 부안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기상청은 새벽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내일까지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전북 지역 대부분 국립대들이 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지난해 기준 총 구매액의 1.1%로 법정 기준인 1%를 넘겼지만 군산대와 전주교대는 각각 0.3%와 0.4%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특히 전주교대는 재작년에도 0.37%를 기록해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전북 지역 상장 법인의 매출액은 늘었지만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